한번 담가볼게요. 들어갈까? 깜짝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더 튼튼해졌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요. 빨리 제가 제품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참 아쉬웠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사전 예약을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금 받자마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나 협찬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구입한 제품이고요. 오늘은 제가 또 Z 플립 이 첫 번째 제품을 굉장히 또 오랫동안 사용을 했잖아요. 제 채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법, 폰 꾸미기 등등 굉장히 다양한 리뷰들을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플립에 익숙한 제가 이번 Z 플립 3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상자를 보니까 이제는 충전기 같은 거는 다 빠져 있어서 이렇게 얇게 폰 하나만 들었겠구나 싶을 정도의 간단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Z 모양이랑 옆에 들어가 있는 갤럭시 Z 플립 3 5G라는 이 로고 자체도 제가 구입한 색상과 깔맞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바로 퍼플입니다. 이제 약간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 뒤에도 아이맥도 퍼플로 구입해놨었는데 작년 플립도 퍼플, 올해 플립도 퍼플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미 사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익히 봤습니다만 또 실물은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을지 열어볼게요. 짜란! 오! 뒤집!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늘 항상 새 제품은 뭔가 두근거리는 맛이 있어요. 구성품부터 살펴보고 제품을 자세하게 볼 건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들었으려나? 안 들었겠죠? 예. USB C2C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설명서, 그리고 끝입니다. 예, 끝이네요. 예, 유심 제거핀은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케이블과 유심 제거핀 들어있습니다. 상자는 이제 네. 짜란! 제가 너무 기다려서 그런지 이미 사실 디자인에는 익숙해요. 제가 오늘 이 Z 플립 3를 살펴볼 포인트는 작년 모델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당연히 디자인이죠. 디자인. 네. 아이고. 저는 이거를 실사용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가지고 흠집이 막 나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퍼플 색상인데 얘는 미러 퍼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떡번떡거리는 약간 풍댕스 재질, 그리고 얘는 유광 글래스 소재로 덮여 있고 약간 더 연보라빛으로 되어 있는 라벤더 색상입니다.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모양 자체가 Z 플립 같은 경우는 옆면도 약간 둥글둥글하고 이 모서리도 둥글둥글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접었을 때도 플립 3보다는 좀 더 모서리나 이런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플립 3는 이 옆면도 좀 더 각져 있고 덮었을 때도 모서리도 얘는 좀 더 둥글둥글하고 얘는 좀 더 네모나게 깎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양 자체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또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도 완전 달라졌죠. 이렇게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1.9인치의 큰 커버 디스플레이로, 그리고 화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다 전원을 넣고 설정을 맞췄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베젤도 약간 더 좁아졌어요. Z 플립 때 사실 이 베젤이 굉장히 두껍다고 막 말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접었다 폈다 하려면 접었다 할 때마다 꽝꽝 거리니까 이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플라스틱을 덧대기도 했고 좀 베젤이 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베젤이 좁아진 모습입니다. 어때요? 완전 다르죠? 베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외관상의 차이를 좀 더 계속 살펴보면 옆면에서 봤을 때 힌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작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각지게 잘려 있고, 사실 힌지 마감은 작년에도 훌륭했지만 올해는 좀 더 세련되게 마감된 모습이고요. 무광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유광보다는 무광이 좀 더 고급감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지문인식 센서는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테나 선이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 있나요? USB 단자가 약간 중앙에 안 있고 살짝
아래쪽에 위치한 약간 치우쳐 있는 모습. 뭐 사실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쁘게 잘 나왔네. 사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커버 디스플레이죠. 작년 Z 플립 때는 정말 요만한 디스플레이여가지고 사실 이걸로 좀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펼치지 않고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알림을 볼 수 있고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 찍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사용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까 알림이 왔을 때도 글자가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를 계속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 사이즈 차이가 1.1인치, 1.9인치인데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설정으로 가보시면 플립 3에는 커버 화면이라는 탭이 아예 따로 있어요. 보니까 시계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물 모양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도시도 추가할 수 있고 아날로그로도 볼 수도 있고 배경 이미지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기본 화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뭘 받아볼까? 너무 귀여워. 귀여운 토끼로 배경화면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완료하면 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커버 디스플레이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어머 토끼 밭이야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넘기니까 위젯이 나오네요. 뭐 음악, 날씨, 오늘의 일정, 다음 일정, 뭐 헬스, 음성 녹음 위젯도 있고요. 녹음 바로 녹음이 되네요. 아무래도 화면이 좀 커지다 보니까 굳이 핸드폰을 열 필요 없이 얘는 좀 한 손으로 열기 힘들다. 굳이 열 필요 없이 이렇게 위젯에서 녹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도 녹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좋다 이거. 이건 뭐야? 타이머도 있네요. 이야, 위젯이 뭐뭐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커버하면 여기서 위젯 탭으로 가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 날씨, 오늘의 일정, 다음 알람, 삼성 헬스, 음성 녹음, 타이머 이렇게 있고 순서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위젯을 추가도 할 수 있나? 위젯에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나 봐요. 내가 원하는 앱 위젯을 추가하는 거는 안 되나 봐요. 뭔가 위젯 추가 버튼 같은 거는 뜨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위젯들만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 녹음 위젯을 삭제하고 나면은 위젯 추가 버튼이 뜨는데 이 위젯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하나밖에 없죠. 기본 위젯만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나 봐요. 어쨌거나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좀 더 내 맘대로 꾸밀 수 있고 정보량도 훨씬 많이 확인할 수 있고 위젯도 넣어서 쓸 수 있고 뭐 음성 녹음이나 타이머 같은 것도 바로바로 갈 수 있고 많이 편해졌네요. 제가 진짜 이 Z 플립 쓰면서 커버 디스플레이 이거 넣는 김에 좀 크게 넣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그걸 이뤘네요. 물론 제가 이룬 건 아니지만.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얘는 플립이 진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삼성페이 결제하려면 굳이 또 폰을 열어서 다시 인식을 해서 찍고 다시 닫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덮어놓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따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제 내역도 내부 디스플레이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안 그래도 설정에 들어갔을 때 벌써 뭔가 밝기랑 색감이 좀 차이가 났거든요? 둘 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밝기 최대 바로 눈에 그냥 차이가 확 보이는데? 밝기 둘 다 최대고요. 블루라이트 필터는 다 뺐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 다 뺐고 화면 모드도 동일하게 선명한 화면으로 한 상태인데 카메라에도 보이네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완전 많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카메라에도 차이가 보이죠?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게 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또 다시 보시면은 작년 플립에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플립은 화면 주사율 60Hz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플립 3는 최적화를 하면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반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던 게 최적화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체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120Hz까지 지원이 된다는 점. 사실 디스플레이 하면은 내구성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플립 제 거 언박싱 하다가 어떤 분이 손톱으로 찍어봐달라는 질문을 하셨길래 손톱으로 찍었는데 정말 찍혀버리는 바람에 마음 아파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누리라 그래서 자신있게 눌렀는데 저는 이미 뭐 얘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톱으로 찍힙니다. 저 이거 중고 판매 안 할 거예요. 이미 뭐 포기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할수록 사용감이 정말 진하게 남는,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인데도 에이징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더 튼튼해졌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 오! 달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손톱으로 찍으면 그 뭔가 손톱이 약간 표면에 박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박히는 느낌보다는 살짝 그냥 눌리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찍고 쫙 긁었을 때 약간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자국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국이 좀 보였는데 와, 이거 카메라에 안 담길 텐데. 아무튼 확실히 자국이 남는 정도는 전작보다 덜합니다. 물론 뭐 엄청 세게 이렇게 누르면 눌릴 것 같긴 해요. 진짜 이런 바 타입 스마트폰의 느낌은 아니고요. 작년보다는 좀 더 강해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은 뭐 하루 이틀 쓸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쓰면 뭐 1, 2년 쓸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러 막 찍어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심조심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얘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UTG가 진짜 그냥 강화유리만큼의 내구성을 갖추지는 못한 느낌이라서 딱 만져보면 압니다. 작년보단 좀 더 강해졌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뭐 성능을 다 떠나서 Z 플립으로는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게임하다 보면 막 손으로 막 연타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손톱으로 찍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찍는 거에는 흠집이 남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통과! 그리고 작년 Z 플립에 제가 또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 바로 스피커인데요.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을 안 했고 작년에 모노 스피커만 지원을 했습니다. 스피커가 아래로만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로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영상은 대부분 가로로 보잖아요. 가로로 볼 때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여기서만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밸런스도 안 맞고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Shine bright up all night. We're never slowing down. Shine bright up all night. We're never slowing down. Gotta keep this feeling, keep on breathing, even if we're slipping away. Gotta keep this feeling, keep on breathing, even if we're slipping away. Make me feel like this. Make me feel like this. 확실히 그냥 제가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두 가지를 들었을 때의 사운드도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무엇보다도 딱 직접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가 진짜 차이가 크게 체감됩니다. 왜냐면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건 진짜 귀는 방향을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돌비 애트모스 컨텐츠에서 음향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렸죠. 그것 때문에 확실히 컨텐츠 소비할 때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훨씬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방수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 플립을 써보신 분들은 야, 진짜 이게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지? 싶을 정도로, 혹은 작년엔 플립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3에서 2를 건너뛰고 3로 와서 그런가? 얘는 방수가 안 되는 제품이었고 이번에는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측 설명으로는 IPX 8등급이 수심 1.5m 담수에서 최대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담가볼게요. 좀 이렇게 투명한 큰 대접 같은 거 있나? 핸드폰을 물에 빠쳐야 돼. 안 쏟아. 아주 그냥.
짜란!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냅다 한번 담가볼 건데 그냥 담가보면은 또 모르니까 노래를 하나 틀고 담가볼게요. 들어갈까? 깜짝아. 아, 노래 꺼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빰. 노래가 유튜브를 빠져나오면서 노래가 꺼졌어. 잠시만요. 소리 계속 들리죠, 여러분? 아, 근데 물속에서는 터치는 아시다시피 잘 안 됩니다. 어쨌거나 노랫소리 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목욕하면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겠어요. 구출 성공.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IPX 8등급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한 테스트도 그렇고 딱 정해진 실험 장소에서 정해진 조건에 맞게 깨끗한 물에 담갔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진짜 실사용하시면서 바닷속에 뭐 깊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막 계속 폰을 물속에 넣고 막 사용한다거나 다른 첨가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에 빠뜨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수 등급을 너무 맹신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부식을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제조사에서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일단 정해진 실험 조건에서 IPX 8등급인 건 맞으니까 사용할 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달라진 점 바로 CPU가 달라졌죠. 이번에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됐는데요. CPU는 그냥 성능 비교 발열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3D 마크로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어요. 최고 해상도인 FHD 플러스, 최대 120Hz의 화면 주사율 최적화 모드,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서 표시해주는 핫스팟 기능을 이용했고요. 추가적으로 AP가 있는 위치, 즉 가장 발열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점에 스팟을 하나 더 찍어서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가량 진행된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시작 온도는 약 28도에서 시작했고요. 테스트 종료 시에는 35.8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발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플립은 본체가 위아래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손으로 잡고 쓰는 아래쪽 부분은 위쪽 부분에 영향을 덜 받아서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D 마크 점수는 어땠을까요? 최고 점수는 5672점, 최저 점수는 3478점으로 상당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루프 직후에 두 번째 루프부터 점수가 확 떨어지죠. 두 번째 루프부터 바로 스로틀링이 걸린다는 건데 발열이 굉장히 양호했던 만큼 스로틀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보시면 15에서 42까지 나오고 역시나 게이밍에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3D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배터리도 그렇고 스로틀링도 꽤 있어서 다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플립을 선택하실 분들은 3D 게임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모습과 배치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후면 카메라 두 개가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각각 1200만 화소 그리고 내부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혹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찍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셀카를 찍어봅시다. 색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셀카는. 그리고 둘 다 지금 HDR 모드고
자, 그리고 Z 플립 전작을 꽤 오래 써온 입장에서 이번 제품의 아쉬운 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내구성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전작도 제가 몇 개월 동안 쓰다가 몇 번, 한 3-4번 바닥에 세게 떨어뜨리니까 경첩이 망가지더라고요. Z 플립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가 잘 깨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가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 경첩이 망가져가지고 접었다 폈다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바닥에 많이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케이스를 좀 손잡이가 달린 것을 쓰거나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삼성케어 플러스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으니까 플립 제품을 쓰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케어 플러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 때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커버 디스플레이가 좀 커지고 삼성페이도 바로 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편이에요. 물론 아이폰 미니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길게 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헤비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 특히 게이머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충전 속도도 느려요. 이번에도 15W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초고속 충전은 아예 지원이 안 되고요. 고속 충전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스마트폰보다는 충전 속도도 느린데 거기다가 배터리도 좀 빨리 닳는 편이어서 사실상 이게 실사용에서는 가장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램 용량이 8GB라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겐 좀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도 아쉽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똑같은 램 용량 8GB짜리 S21 플러스를 반년 동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써와서 사실 이 램 용량은 별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플립3 라벤더 제품 받자마자 제가 원래 사용하던 플립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이모저모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플립을 쓸 때 아쉽다고 느꼈던 점들을 뭐 대부분 다 보완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좀 더 세련돼진 것 같고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는 게 딱 느껴졌는데요. 저는 이제 실사용을 계속 해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폴더블에 있어서는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접어야 되지? 굳이 접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간의 갈망도 그 이유의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접고 2번 접고 3번 접고 더 큰 걸 접고 이런 거보다도 정말 여러 번 접어서 얇고 가볍고 휴대하기 더 좋은 그런 IT 기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은 한 번을 접었고 바타입 스마트폰에 비해서 많이 가볍지도 않고 접어도 두께는 사실 그렇게 얇아지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쓰이고 이걸 또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업계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결국 또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표, 가장 휴대성이 좋은 그 최종 어떤 끝판왕? 어릴 때는 막 이런 거 상상했었거든요. 컴퓨터를 종이처럼 이렇게 막 접고 돌돌 말고 해서 들고 다니고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어서 뭐 했으려고? 어차피 무게도 비슷하고 두께도 더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이런 폴더블 제품들이 소비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돼야 우리가 또 먼 미래에 더 발전된 기술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폼팩터의 변화 이걸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또 저도 사실 여러모로 이걸 접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고민한 흔적은 제가 작년에 Z 플립 1을 아주 기깔나게 활용하는 활용법을 모아놓은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플립 3에서 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이 있다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굳이 왜 접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간의 갈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먼 미래의 기술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변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로도 봐주시면 굉장히 이런 제품들이 또 재밌어 보이고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테크 IT 쪽 영상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저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편리하게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플립 3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궁금증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 세상은 알아 밤새 다독이던 너의 착한 바람 이제는 알아 자꾸 숨었던 숨기던 지